중산층이 무너진다. 정말 무서운 일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중산층은요, 경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의 기둥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이게 고소득층하고 아니면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양극화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빈부격차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퓰리즘이 통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미처럼 돈 준다 하면 그게 통해요. 그래서 남미가 최악의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폭망했잖아요. 대한민국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 포퓰리즘이 자본주의를 뭉개버리고요, 사회주의로도 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상류층과 중류층 월 소득 격차입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요, 상류층 대비 중류층 소득 격차는 557만 원이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279만 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상류층은요 836만 원, 차이가 557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 717만 원까지 커졌고요. 2020년에는 779만 원까지요. 그리고 2022년에는 851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49만 원을 벌고요.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300만 원을 법니다. 자, 이 정도면 중산층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실제 말입니다. 449만 원과 1,300만 원을 비교를 해보면요, 35% 수준도 안 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상류층의 절반 정도는 해야죠. 절반 정도는. 그죠? 절반 정도 한다고 했을 때 6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650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일이 저는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제로 제가 해석을 해서 그렇지 이걸 정치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빈부격차가 이렇게 나는 것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이게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2016년부터 차이가 확 납니다. 2016년부터. 2017년에는 더 심해졌고요. 2018년에는 2019년에는 그리고 2022년에는 851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죠. 지금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끊겼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는 여러분, 지표는 올라가요. 중산층이. 2012년에 전체 인구 중에 중위소득 50에서 150%, 150%입니다. 15%가 아니고 150%입니다. 150% 차지하는 비중이 56.1%에서 2020년 62.5%, 2022년 62.8%. 뭔가 중산층 인구는 늘어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말이 중산층이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 그만큼 빈부격차가 커졌고요. 지금 2011년에는 소득 5분위 배율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8.32%에서 줄였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보세요. 2020년 5.85%, 2021년 죄송합니다. 5.85배, 예, 2021년 5.83배, 2022년 5.76배 안 바뀌죠?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부격차 해소가 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어떤 상황 계속 몰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중산층이 늘어났다 이야기는 하지만 중위소득 50에서 150%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실제 금액으로 보면 851만 원이 차이가 나니 이게 뭐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상류층은 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고요. 상류층과 하류층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고요. 더 큰 문제는요. 중산층 비중이 올라가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국민의식입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자녀 세대가 계층 이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은 2009년에 37.6%였거든요. 2023년에 26.4% 확 줄어들었습니다. 계층 사다리가 이제는 건너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낮다가요 45.6%에서요 59.6%. 모르겠다가 16.5% 8%에서 14%까지. 그러면 여러분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중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하류층에서 중류층으로 올라가는 것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돈을 뿌리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표로 이어지는 것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중류층이 확 줄었는데 아니 중류층이 거의 없어졌는데 중산층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돈 준다 그러면 그래요 돈 주십시오. 전부 다 손 벌릴 겁니다. 그러면 표 주는 거예요. 표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에게는 크나큰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대로라면 대한민국은요. 상류층 도약은 진짜 어렵지만 유지도 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상류층에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상류층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언젠가 상류층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 뼈 빠지게 아니 등골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거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등골이 부서지게 일하더라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무서운 일이 터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분석할 때마다 진짜 놀라는데요. 이번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이번 지표는. 대부분이 이 정도까지 놀라지는 않았었는데 뭐 이 정도까지 놀랄 정도가 됐다는 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가 중산층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저 역시 말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말입니다. 나빠지고요. 앞으로도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결국은요. 시장 전체로 저는 번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이제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이게 바르게 또 건전하게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내 노력으로 나의 부를 만들어 가고 또 내 자식도 내 자식의 능력으로 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난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초 체력부터 무너집니다. 일 안 해도 정부가 돈을 준다는 생각에 기초 산업이 무너집니다. 기초 산업만 무너지면 다행인데 이게 여러분 점점 발전하면서요. 중소기업도 무너지고요. 중견기업도 무너지고 언젠가는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저는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